얼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원래 저번 주에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CAT 2급입니다. 저번 주에는 공개가 안 됐고 이번 주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찍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도 이제 늘상 자료 주시는 학원 선생님이 이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보내주시네요. 그냥 보내주셨더라고요. 보내주시고 이제 그 데이터를 좀 봤어요. 문제 공개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학생들 풀게 하고 저도 이제 평일에 이제 퇴근하고 짬짬이 이제 보내주신 자료들 분석을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봤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보시면은 그 결과 분석한 게 조금 가슴 아픈 상황인데, 물론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전체 응시생들을 비교한 게 아니니까는 이제 데이터의 편차가 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선생님이 좀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제가 일반적인 강사들하고 비슷하게 가르쳐요. 제가 이제 흔히 이제 공식적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분도 좀 공식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근데 이제 그분은 늘상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학원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제 뭐 목적 자체가 기술을 전수한다기보다는 자격증에 어떻게든 합격시켜서 그 실적을 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저랑 그냥 투닥투닥 되지 않고 그냥 서로 입장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긴 해요. 어쨌든 이제 그분의 이제 자료를 받아서 고맙게도 저랑 의견이 생각이 다른데도 꼬박꼬박 보내주시더라고요. 말하지 않았는데도. 근데 이제 가슴이 아픈 건 이게 문제가 되게 쉽거든요. 나 이제 형상 좀 이따 분석할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너무 그렇게 복잡한 형상이 얽혀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단순한 형태.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하급. 그래서 저는 합격률이 하중에서도 하급이라고 보는데 합격률이 이제 한 그 선생님 학생들 보내준 자료 기준으로 해서 한 90% 나올 줄 알았는데 90%는 좀 욕심이 과했나요? 안 그래도 못해도 80%는 나올 줄 알았어요.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선생님이 보내준 자료만 가지고 보면은 한 합격률이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그 선생님도 놀랐어요. 그 선생님도 이 문제가 상당히 쉽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 학생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는 자기도 놀랐다. 왜냐면 연습할 때는 훨씬 수준이 높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작성한 작업물을 보고 나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 왜 그런지 알겠고,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50%가 합격권에 든다 그랬잖아요. 물론 실제 시험 때랑 완전히 똑같이 안 했으니까 그 합격률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발표하면 이 합격한 50% 나머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50%도 그 50% 중에 90%의 학생은 원래 합격하면 안 되는 학생들이에요. 엉터리로 그랬는데 합격을 한 거냐? 감점이 덜 돼서 그건 아니고 이제 그 합격하는 학생 중에 일부는 딱 그 형상에서 한 개만 틀렸어요. 한 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럼 엄청 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틀렸는지 틀린 부분을 보면은 이 학생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렸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한 개 틀린 게 거의 이제 전체 학생 보내준 자료 전체 학생의 한 95% 정도가 그 한 군데는 꼭 틀려요. 거기 맞추는 학생이 거의 드물어요. 근데 그럼 이제 이걸 어디서 잘못 따왔냐라고 딱 그걸 첫 추적을 해보면 딴 데서 따왔거든요. 당연히 딴 데서 따왔으니까는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딴 데서 따온 형태를 보면은 얘가 투상을 하지 않고 베껴 그리고 있구나 라는 거를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제가 늘상 말했듯이 선생님의 생각과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 건 학생들이 투상을 하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베껴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틀린 부분에 대해서 막 그 선생님과 논의를 했는데 그 선생님도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결과가 이런 식으로 분석 자체의 결과의 추이가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그렇네요. 그게 문제였던 것 같네요. 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학원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학원은 학생들이 실력을 제대로 갖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베껴 그려서라도 빠르게 자격증에 합격하는 게 학원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가슴이 아팠고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게 더더욱이나 이제 저는 CAT 2급 문제가 지금 현재는 말 그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격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CAT 2급 같은 경우는 KPC 사이트 자체에서 이건 투상에 대한 시험을 보는 거다라고 아예 투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투상을 하는 사람과 할 줄 아는 사람과 투상할 줄 모르는 사람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투상을 해서 그린 학생은 그 선생님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가 아니라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 그러니까 실제는 95%가 떨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CAT 2급 자격 시험의 합격률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너무 높다, 합격률이 높다라는 게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실력이 좋아가지고 지금 합격률이 높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투상이라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쉽다 보니까. 그러면은 실력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변별 자체가 안 된다는 거고 자격증이 그 자격을 입증할 만한 어떤 객관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를 자격시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기업들이 이 자격을 믿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직원을 뽑겠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CAT, 그러니까 KPC에서는 합격률에 연연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합격률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높은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걸 높은 수준을 유지해 놔야지 그 자격증을 따고 싶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거기 자기네들이 맞춰야 돼요. 학생들 그 수준에 공부 시간을 늘리든 수업 시간을 늘리든 뭔 짓을 해서든 그거를 그 교육기관이나 학생들이 그 시험기관에 맞춰야지 되는 거지. 시험기관이 그 교육기관 학생들 한 명이라도 더 시험 보게 하려고 문제의 수준을 낮춘다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럴 때는 자격증 시험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이 주도권을 갖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올바르게 교육을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아쉽다. 그리고 KPC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캐드 강사를 해봤지만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자격시험을 안 보지 않아요. 학생들이 자격증 시험을 뭐 때문에 보는지에 대한 포커스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자격증 시험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학생들은 이 시험 문제가 어려운지 쉬운지를 몰라요. 모르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결정이 난 다음에 시험 문제를 딱 접해보면 거기서 어렵다 쉽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단계에서 포기하는 사람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수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쉬우냐 어려우냐에 따라서. 어려우면 당연히 포기하는 사람이 조금 많아지겠죠. 근데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의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강사를 해보니 학원 강사 해봤을 때 보니까. 왜냐면 취직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우면 본인이 더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일반적으로 그것 때문에 시험을 안 보겠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애당초 그냥 별 생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괜시리 자격증 하나 따두면 좋겠지? 라는 그런 가벼운 마인드로 접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그 인원의 변동 가지고 KPC 매출에 크게 차이를 주진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분석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개인적인 뇌피셜이고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제 본의 아니게 시작부터 사설이 길어졌는데 이제 문제 분석부터 들어가 볼까요? 일단 형상의 구성은 크게 세 개로 보시면 세 덩어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해서 일단 제일 바닥판이 있죠. 바닥판이 이제 요거죠, 요거.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체 외형이죠. 전체 외형. 전체 외곽을 가지고 있는 이 형태. 여기 이제 못따기 돼 있고 원래는 이제 사각판이었는데 못따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요 두께예요. 그냥 바닥에 판 하나 있는 거예요. 판 하나. 이 두께. 그렇죠? 판 하나 깔고 그 위에 이제 얹어져 있는데 두 가지 형체가 얹어져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많이 봤던 형체입니다. 제 영상에서 제가 항상 기초도형 했을 때 항상 많이 했던 거죠. 이 형상.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된다. 여기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위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위쪽이 이렇게 되고 이제 빗변 이 빗변하고 언젠가 만나니까 만나는 쪽에서 뭐가 생겨요? 모서리선이 이렇게 생긴다. 늘상 나왔던 거예요. 단지 이제 이 형상 안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공간을 파냈어요. 요 공간을 파낸 거죠. 요 공간을. 그게 여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로 파져 있어요. 그게 요 형상이죠. 영상. 삼각형 형태로 파졌으니까 삼각형을 이루고 모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삼각형 면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안쪽에 파지면서 요게 나오는 거죠. 지금 말한 얘가 바로 문제의 개입니다. 문제의 개. 저 이제 형상을 많이 틀렸는데 저기 있는 선들이 다 많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만이에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문제 풀다가 이제 얘기 나올 거고. 어쨌든 이제 두 번째 형체는 그렇고 이제 세 번째 형체. 세 번째 형체는 이제 이거죠. 여기 있는 원. 아이고, 원이 제대로 안 그려지네. 손으로 마우스로 그리다 보니까. 요거 R31짜리 원. 원 기둥이죠. 원 기둥. 기둥이 올라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있어야겠죠. 제대로 본다면 이제 이렇게 있어야겠는데 요 형체, 이 형체하고 합쳐지잖아요. 합쳐지면서 이제 일부는 이제 파묻히게 되는 거죠. 파묻혀서 없어지고 이제 이 경계만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빗변, 원기둥이 빗변하고 만나서 이제 딱 끝났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타원이 생긴다. 요거죠. 여기서는 이제 이 형태죠. 아이고. 이렇게 이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세 개의 단순한 형태로 조합돼서 이루어져 있는 형체이다라는 거를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요번에도 영상 짧게 찍고 싶었는데 아마도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몇 가지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간만에 안 나오던 치수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이제 지시선이 나오죠. 이거 자주 안 나오죠. 지시선은 자주 안 나오는데 간만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간만에 지시선이 나오니까 좀 요새 독특한 경향이 보이고 저 지시선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 자료를 보내주신 강사님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발 이거는 꼭 영상에 내주세요. 라고 한마디를 덧붙이시더라고요. 그 강사님 제가 그랬어요. 제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제 영상에 이걸 올린다 그래서 파급력이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꼭 얘기는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치수 기입은 요 다음 영상이 될 텐데 그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까먹지 않고 얘기를 할지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형상 파악 끝났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한번 풀어보면 일단 여기 이제 안내 멘트 있는 거는 당연히 지우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우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환경 설정은 더 이상 안 한다 그랬으니까 안 하고 그 다음에 도면층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LA 이렇게 띄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 쳐서 외형선. 자, 그 다음에는 수문선. 자, 그 다음에는 중심선. 자, 그 다음에는 가상선. 그 다음에는 실수. 그 다음에는 문자. 그 다음에는 뷰포트. 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상선 같은 경우는 안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가상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뒤에 거 세팅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간혹가다 선생님이 보내준 자료 중에서도 보면은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다가 분명히 만들어 놓고 가상선 없네 하고 세팅 안 하는 거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 감점입니다. 차라리 안 쓸 거면 아예 만들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혹시 실수로 잘못 만들었다 세팅하기 싫다 그러면 삭제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감점이에요. 어쨌든 설정이 틀린 거니까. 그건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을 맞춰야겠죠. 외형선은 3번 초록색이고요. 그 다음에 수문선은 2번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 흰색 그대로고 가상선은 6번 선홍색이고요. 그 다음에 치수는 1번 빨간색. 그 다음에 문자는 흰색 그대로 뷰포트 4번 하늘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 종류 로드 해줘야겠죠. 자, 수문선에 있는 컨티뉴어스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로드 버튼 눌러주고 자, 여기서 일단 센터 찾았어요. 그리고 요거 선택된 상태에서 밑으로 좀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했다는 건 3개를 다 선택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확인. 요즘은 3개 다 등록되고요. 지금은 이제 수문선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히든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중심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센터 확인. 그 다음에 가상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팬텀 확인.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장 많이 쓸 건 외형선이니까 외형선을 더블 클릭해서 체크 표시가 외형선 앞에 오게, 그리고 현재 도면층이 외형선으로 바뀌게, 그래서 현재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만들어줘라. 그럼 이제 앞으로 그려지는 선들은 기본적으로 외형선 도면층에 작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시작해야 되니까 뭐 X라인 가지고 늘상 하듯이 XL. 자, 임의의 한 점을 찍고, 자, 직교 F8을 켜서 수평, 수직 한 번씩 ESC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정면도에 이제 좌우 폭이 142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옵셋 142. 자, 요거 선택하고 다중 M 오래간만에 쓸게요. M 엔터 한 번 클릭, 2번 클릭. ESC 화면에 지금 바깥으로 나왔죠? 이렇게 2개를 동시에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정면도하고 측면도 사이에 간격 띄우는 거 이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작업하기 편한 정도로 잘 띄우시면 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 작업할 때 정면도 폭 그대로 띄워줘요. 그냥 그래요.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옵셋 그 다음에 이제 좌우폭 우측면도가 99네요. 99로 이제 우측면도 이렇게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108인가요? 6인가요?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좀 확대할게요. 108이거든요. 옵셋 108. 그 다음에 선택하고 마찬가지 다중 M 클릭 2번 해서 ESC 이렇게. 제가 뭐 한 건지 아시겠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요 사이 정면도하고 평면도 사이에 있는 요 공간 빈 여백을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면도의 높이만큼을 더 주는 게 제 습성이긴 합니다. 꼭 저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5도선이 필요하죠. RAY. 자, 여기 교차점 딱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각도 기호 45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고 마우스로 움직여 보면 45도로 선이 고정이 되죠. 자, 클릭. 자, ESC.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잘못 눌렸네요. 여기 교차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교차점에서 XL 해서 여기서 수평하게 보내주시면 평면도의 높이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정리해서 이제 정면도 구획, 우측면도 구획, 평면도 구획 이렇게 나누겠죠. 늘상 하던 거니까 이거는. 자, 트림. 자, 늘상 하던 건데 전하고 약간 방식을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재미없는 방식으로 했나? 아니면 약간 무식한 방식으로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쭉 다 선택합니다. 아, 그럴 거면 선생님이 엔터 2번을 치죠. 45도 선택 안 했어요. 예, 뭐 그건 상관없고요. 전체를 다 선택해도 상관없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엔터 2번이 이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자, 절단 모서리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예전에 이제 그냥 막 잘랐는데 이번에 뭘 쓸 거냐면 한 번도 제가 요거 할 때 써본 적 없죠. 울타리 F. F를 쓸 거예요. F 써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땅 찍고 땅 자르고 땅 자르고 땅 자르고 올라가서 자르고 내려왔다가 돌아가서 사이로 들어와서 엔터. 네. 뭐 이런 방법이 있다고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 엔터. 그 다음에 절단 모서리를 이제 요거하고 요것만 필요해지겠죠. 엔터. 자, 이렇게 잘라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만들기 쉬운 형태는 요 바닥에 있는 이제 요 판인 것 같아요. 요 판이 가장 만들기 쉬울 것 같으니까 바닥판 형체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들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높이가 16, 바닥판의 두께가 16이래요. 그래서 옵셋 16이고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따 쓰는 걸 잘하는데 이거는 굳이 따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바닥판이 정면도에도 있을 거고 우측면도에도 있을 거잖아요. 16한 상태에서 얘 한번 올리고 얘 한번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꼭 요거까지. 어차피 지금 한번 입력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해줘도 될 것 같다. 자, 그리고는 엔터. 이제 바닥판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원래 여기서 잘라야겠죠.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자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요 이제 위에 것도 그릴 거니까 그렇게까지 무식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로 이제 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바닥판만 형상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면에서 이제 형상을 분석을 할 때 그 형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보려고 그러면은 누구나 보기가 어려워요. 되게 도면 해독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형상들을 분리해서 보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리해서 봐요. 분리해서. 그래서 분리해서 쪼각쪼각 내가지고 보다 보면은 그게 하나로 합쳐지면 입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좀 익히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여기에 이제 못따기가 들어가네요. 챔퍼. 챔퍼가 들어가죠. 여기 간혹가다 챔퍼 안 하고 이제 막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기 못따기니까 챔퍼 CHA죠. 챔퍼도 자주 안 나오니까 까먹으실 수 있는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이제 D 20이죠. 20 엔터. 그 다음 거는 그냥 엔터만 치면 되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챔퍼가 거리로 놨을 때 첫 번째 거리를 입력하면 두 번째 거리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거리하고 맞춰져요. 근데 두 번째 거리가 다르면 입력을 하는 거고 안 다르면 그냥 확인만 하고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만 하고 엔터를 한번 더 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잘라주면 되겠죠. 이때 이제 자르기 T가 반드시 자르기로 돼 있어야 됩니다. 옵션에서. 자, 그래 놓고 이제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면 이렇게 잘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형상만 봤을 때 벌써부터 이제 나오는 게 있죠. 이거는 빨간색으로 바꿔서 각졌다. 그럼 뭐가 생긴다? 어딘가 다른 쪽 면에서는 모서리 선이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선을 자꾸 찾지 말라고요. 이미 이 형상이 나온 순간에서 모서리 선 있어가 판단이 돼야 돼요. 굳이 찾는 게 아니에요. 형상이 나오는 순간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서리 선은 정면도에서는 이렇게 내려와서 F10 극좌표 추적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지금 우리 바닥 형체만 그리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도 내려야지. 여기 왜 안 내려요? 여기는 이미 있어요. 그 모서리선은 이미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내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서리선은 우측으로 가야죠. 우측으로 가서 땅 와서 자, 여기서 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지금 아래쪽 형상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죠. 왜냐하면 보시면 이 모서리선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 그리고 우측 면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상부에 있는 게 지금 상부에 있는 구조물이 요 못딱이 돼 있는 요 모서리에 딱 맞춰져 있어요. 맞춰져서 형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전체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일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중간에 원기둥 그려지면 이제 숨은 선 부분이 이제 나눠지겠죠. 원기둥에 가려지니까. 지금은 아직 원기둥을 그린 상태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놓을 거고, 원래 이제 요걸 숨은 선으로 바꿔야 되는데, 숨은 선으로 바꾸는 건 요걸 분리하고 나서 바꿔야 되니까 지금은 안 바꿀 거예요. 지금 안 바꿀 거고, 저는 설명할 거니까 바꿀게요. 제가 작업할 때는 안 바꿔요. 안 바꾸는데, 원래 이제 저 바닥 형상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해서 얘만 숨은 선, 이렇게 돼야겠죠. 이게 원래 바닥 형상이에요. 바닥판의 형상. 근데, 이렇게까지는 지금 안 할 거고, 이렇게 두자. 자, 그래서 바닥 형상에 관련된 선들은 다 그렸습니다. 다 그렸고. 자,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이제 얘가 올라왔잖아. 얘가 올라와 버렸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릴 거는 원기둥이 아니라 이 형상부터 그리자. 그렇죠? 이 형상부터.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트림. 자, 여기서 요 위로는 잘려요. 그렇죠? 바닥판만 있으니까. 그리고 이 형상은 제일 높은 부분은 여기서 끝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나머지는 뭐예요? 이렇게 와줘야죠. 몇 도가? 59도가. 얘 각도 기호는 참 편하게 기입되어 있네요. 지금 요 바닥에서부터 59도래요. 그럼 얘 돌려주면 되겠네. 포인트도 딱 각도가 지정하고 있는 포인트를 딱 지정을 하고 있고. 그렇죠? 쉽죠? R5.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끝점을 회전축으로 해서 복사 C는 꼭 해야겠죠. 왜냐면 수평선이 남아야 되니까. C 하고 59도가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마이너스 59도. 그러면 이렇게 된다. 됐죠? 그리고 정리하면 트림 하지 말고 필렛으로 할 거예요. F 두 번 할 거니까 M. 다중 M. 그 다음에 선택 Shift 누르고 선택. 선택 Shift 누르고 선택.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형체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요렇게 모서리가 생겼고 요렇게 모서리가 생겼으니까 이 두 모서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모서리도 있는데 요 모서리는 이미 그려져 있는 이 선이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형상을 구성을 해놨을 때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모서리선 두 개가 추가돼야 돼라는 건 당연히 느껴지잖아요. 이거 찾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뭘 어딘가를 저 선을 그리기 위한 점이 어딘지 다른 데 찾자라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찾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베껴 그리고 있다. 라는 거고, 그 베껴 그리겠다는 마인드 자체가 내가 도면을 해독하는 거를 방해해요. 올바르게 해독하는 걸 방해해요. 그러니까 일부 강사님들은 일단 베껴 그리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자연스럽게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게 내 발목을 잡아버린다고요. 베껴 그리는 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베껴 그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형상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가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얘가 이 모서리가 있어야겠네. 땅인데 얘는 여기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를 이렇게 보내지 않아도 그릴 수 있어요. 왜? 여기서 그냥 수평하게 이렇게 나오면 돼. 아니면 이랬어도 돼요. 아까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거를 다운선을 지웠잖아요. 지우는데 얘는 지우고 얘는 여기서 자르셔도 돼요. 일단은 여기서 어디서 끝나는지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마 가장 효율적인 건 이제 이미 보낸 이 선을 살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남은 거 이제 요 모서리잖아요. 그럼 요 모서리는 가야지.
가서 땅 일단 길게 빼놓을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 끊길지 모르니까 이렇게 길게 빼놓고 얘만 톡 지워놓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측에서 보이는 요 상부에 있는 요 기본 형상은 됐어요. 됐으니까 이제 정면에서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줘야지. 그쵸? 정면에서 있는 형상은 42. 요 선이 42만큼 남아야 되네. 뭐 이제 여기서 또 옵셋 42 해서 이제 로테이트 땡 하는데 각도가 수직선에 대해서 각도가 아니네. 그러면 이제 옵셋 42 로테이트 땡 못하니까 옵셋 42 하고 요 각도 계산해서 하고, 아니면 로테이트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90도 빼줘야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 스타일 여지껏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초반에 캐드 초반 가르칠 때는 자꾸 각도 계산해라 뭐해라 막 잔소리를 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요 CAT 2급까지 오면은 웬만하면 계산을 안 하게 해요. 그러니까 계산을 처음에는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계산하는 것 자체는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게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늘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제가 실무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무 때도 웬간하면 계산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계산하는 순간 계산기를 꺼내야 되는데, 계산기 꺼내기 귀찮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간단한 건 암산으로 하지 라고 하거든요. 근데 암산하면 거의 대부분 다 계산 나와요. 대부분 캐드를 한두 번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이 바쁘다 보면은 실수를 꼭 해요. 늘상 암산했으니까 암산 딱 하다 보면 실수를 해가지고 뭐가 1도가 틀어진다든가 아니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계산 잘못해가지고 뭐 1, 2도가 틀어진다든가. 그런 일이 설계 상황에서 되게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됐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거, 계산을 하지 않고 그런 요령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증에 도전한다는 건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잖아요. 바로 직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효율성도 챙겨야 돼. 그러면 이거를 계산 안 하고 이 값들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죠. len 토탈 t 전체 길이를 42로 고정할 거야. 어디를 짧게 해서 이쪽을 짧게 해서. 그럼 이 선의 길이는 4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도가 126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예요? 그럼 이 선을 126도 돌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R로 여기 회전축으로 잡고 복사 C는 꼭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냥 126 돌려버리면 되죠. 그리고 이제 EX 어디까지? 여기까지 현재.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자, 이 선은 이제 필요 없을 테니까 트림 컷해주고, 기본 형상이 상부에 있는 기본 형상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완성됐어요. 그럼 이제 마무리를 져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요 형상이 만들어지면 생기는 모서리는 어디야? 그거를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서리가 생겼고, 이 모서리가 생겼어. 이 모서리는 애당초 있던 모서리고, 애당초 있었던 애고, 추가로 생긴 모서리는 이 모서리잖아요. 그럼 상부 모서리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얘가 어디? 이 형상에만 관련된 거니까 이 형상은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 형상의 상부는 어디? 상부는 여기잖아요. 여기서 따온 게 뭐예요? 여기까지 모서리 선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는 지우고, 그 다음에 트림 깔끔하게 얘는 자르고. 자, 그 다음에 하부는 요 모서리잖아요. 요 모서리 라인. 자, 이 모서리가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이 형상하고 관련된 거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하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왔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가. 그리고 뭐예요? 늘상 하던 얘기. 이 빗면과 이 빗면이 만났어. 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잖아요. 만났어. 요쪽에 있는 이 빗면이 여기서 이렇게 몰려가. 그 저면이 이렇게 몰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빗면이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요 빗면이
이렇게 밀려가고, 그 다음에 이 빗면이 이렇게 밀려간다. 그러면은 만나는 두 면은 언젠가 만나니까 만나는 점을 스트레이트로 이어서 이렇게 모서리가 발생한다. 이 각과 이 각이 만나는 두 모서리.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여기 와가지고 툭 이렇게 올라와야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요 면은 여기서 끝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형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다. 이 형상을 이해하고 이제 접근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됐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됐으니까 뭐 해줘야 돼? 파줘야지. 어디를? 여기를 파야 되는데, 저걸 먼저 팔까 생각을 했는데, 저걸 먼저 안 팔래요. 왜냐하면, 이거를, 여기서 틀리는 부분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95%인가?가 틀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게, 얘를 먼저 그랬으면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처럼. 제가 지금 생각한 것처럼, 저 형상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 부분을 파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형상을 이해하고 그리면 헷갈리는 게 적은 게 뭐냐면, 헷갈릴 만한 요소를 미리 안 만들어요. 근데 이게 어떤 형상이 어떤 형상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지를 입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베껴 그리시는 분들은 선들을 겁나게 막 깔아놓고 작업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깔아놓다 보니까 잘못 찾는 거예요. 요인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뭐 선을 깔지 않아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갖고 그려주면 좀 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우선순위 없이 그냥 뭐예요? 일반 강사들이 늘 생각이잖아. 일단 치수로 그릴 수 있는 거 다 그려. 그래놓고 나중에 찾으려니까는 이게 이 형상이 관련된 게 이거고 저 형상과 관련된 게 저거고 그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단 치수로 그릴 수 있는 걸 다 그리는 게 아니라 형상을 분석해가면서 그리세요. 단계적으로. 그러면 실수할 일이 거의 없다니까요. 실수가 아예 없다고 말 못해요. 세상에 실수 없는 일은 없고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항상 분석하면서 들어가면 베껴 그리는 사람보다 훨씬 실수가 적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 요 형상을 틀린 이유가 이 원기둥을 이제 아마 먼저 그려놓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그게 95%가 그랬잖아요. 5%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당연히 이해가요. 왜냐면 원기둥이 그리기 되게 쉬운 존재야, 여기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리기 쉬운 존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원의 중심 위치 다 나와 있잖아. 원의 원기둥의 높이 나와 있잖아. 당장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대부분 강사님들이 말하시면 그리기 쉬운 존재를 먼저 치수로 다 모든 걸 알려주고 있는 존재를 먼저 그리고 나니 어떤 특정 포인트가 생겼고 그 포인트 때문에 내가 헷갈린다라는 거지. 다른 포인트를 원래 내가 찾아야 될 포인트는 다른 포인트인데 그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엄하게 찍었다 이거야.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간혹 가다가 일부 학생들이나 강사님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렇게 헷갈리는 포인트를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이게 이런 질문을 저 다른 강사님한테 받은 적이 있어요. 2021년인가 거기 4월 문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기억이 그거는 그 연도랑 그 월까지 기억하는 게 워낙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그 강사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4월 문제가 되게 그 미세한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완전히 똑같은 점처럼 보이는데 똑같은 점이 아닌 포인트가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고. 제가 저는 그 선생님은 이제 그 문제가 어이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선생님이 어이가 없었어요. 선생님 그걸 투상을 한다면 투상을 해서 형상을 이해해서 그걸 작도를 하신다면 거기가 다른 포인트인 걸 모르나요? 라고 제가 오히려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진짜 형상을 이해하고 투상해서 그랬으면 알겠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선생님은 지금 투상이 안 되는 학생들을 합격을 시켜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선생님도 이제 그 이후로는 저한테 연락 없어요. 왜냐면 그 순간 기분이 상했으니까. 근데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투상이 안 되는 애를 합격을 시켜달라고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이 시험 문제에서 지금 요번에 틀린 것 같은 군데가, 그 포인트가, 그렇게 틀릴 수 있는 포인트가 한 군데밖에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최소한 5군데 이상은 돼야 돼. 그런 포인트가. 왜냐? 우리가 지금 바뀐 배점 기준으로 해서 어떤 포인트의 위치가 틀리면 하나당 8점 감점이잖아요. 5개가 걸리면은 40점이에요. 거기에 추가로 다른 거 하나만, 사소한 거 하나만 틀려도 불합격이야. 원래 이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베껴 그리는 사람과 투상을 해서 그리는 사람과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변별을 할 수 있다고요. 모든 시험 문제의 기능은 뭐냐면 변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되는 사람,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을 변별하기 위해서 이 학습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를 변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시험 문제지, 그거를 변별해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시험 문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학습 예제예요. 간혹 가다가 일부 강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이제 막 캐드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지, 문제를 쉽게 줘서 자신감을 붙여주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예요. 제가 그 얘기가 아예 웃기지도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학습의 초기, 맞는 얘기예요. 학습의 초기에는 쉬운 문제에 접근하게 해서 학생에게 재미를 붙여줘야 돼요. 중기에는 포기하지 않게 자신감을 심어줘야 돼요. 거기까진 맞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격증 시험이 학습의 초기와 중기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자격증 시험은 대부분 학생들이 생각하는데 내 목표 지점이에요. 목표 지점. 난 이 자격 합격하면 이 공부는 끝이야. 목적지라고요. 도착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효과가 발생을 안 해도 자격증 합격했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자격증 공부를 더 할까? 안 해요. 제가 학생들 지켜봤지만 합격하는 순간 나는 완성됐어 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는데 난 인정받았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강사님들은 부리시면 안 돼요. 학생들의 꿈과 희망? 얘네들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힘들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냉철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너 아직 실력 안 됐어. 더 공부해. 네가 진짜 이걸 할 거면 더 공부해 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학생들을 엄청나게 걱정하고 신경 쓰는, 저 같은 사람은 학생들을 하나도 생각 안 하는 냉혈한으로 그렇게 몰아버리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계신, 그 강사님들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자격증 시험이라는 건 마지막 단계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지 않아요. 자, 갑자기 또 사설로 빠졌는데 어쨌든 그 포인트가 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선 제 스타일은 원래 이거를 먼저 그리는 거지만 원기둥을 먼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기둥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에 대한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평면도에 나와 있네요. 옵셋 5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셋 37이네요. 중심 위치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그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두 선은 당연히 중심선으로 바꿔야겠죠. 중심선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서클 해서 이 두 선의 교차점이 원의 중심, 그 다음에 반지름이 31이다 이렇게 원이 있다. 정리 좀 하면 트림, 자, 이 원을 통해서 이렇게 중심선은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내부, 아까 두 번째 그렸던 형상의 내부는 원과 합쳐지기 때문에 이모서리가 사라지고 이모서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평면도에서 쉽게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기둥의 높이가 나와 있는 건 정면도 쪽이에요. 정면도 쪽을 정리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자, 일단 원기둥이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4분 가야죠. 4분. 자, 4분 쭉 내려와서 옵니다. 이렇게 있죠. 요 바닥판 밑에는 합쳐지니까 바닥판 위에 얹어졌다고 봐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도 쭉 내려와요. 쭉 내려오는데 자, 얘는 원의 4분이 지금 보면 이 경사면. 이 경사면이 여기서 무슨 면이에요? 이면이에요. 그렇죠? 이면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내리려고 했던 여기는 이쪽 4분이니 얘는 뭐예요? 이 경사하고 만나서 끝나는 거예요. 왜? 그 밑으로는 이 형상이 있으니까, 이미 있으니까. 파고 들어가 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뚫는 거면 모르겠는데 뚫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와서 이제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린 중심선도 그려야 되니까 중심선도 내려야겠죠. 자, 중심선도 맞아. 쭉. 자, 중심선은 원래 중심은 여기서 만나서 끝내야 여기서 딱 끝내야지. 중심선은 전체 원기둥 전체를 갖고 오죠. 왜냐면 중심은 형상이 아니잖아요. 형상을 뚫고 가는 존재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원기둥은 여기까지 위에만 있다고 보고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원기둥은 위에만 있어. 자, 그리고 얘는 MA 미리 중심선으로 바꿔놓는 게 낫겠네요.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이제 다 그려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높이 옵셋 83. 자,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정리 들어가면 됩니다. 트림. 자르고 여기도 잘라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라주고. 자, 정리가 다 끝났네요. 자, 요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정리가 들어가야겠죠. 자, 요렇게 됐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요 높이 위는 이 원하고 요 경사를 가지고 있는 얘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데 여기서 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하나로 합쳐집니다. 합쳐지면서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요 아래쪽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걸 따로 제가 표현을 하면 이쪽이 어떻게 되냐면 요 선도 있어야겠네요. 저걸 정리하려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얘하고 만나는 이모서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모서리 선이 필요하다. 이 모서리 선이 얘하고 이 원기둥하고 합쳐지는 부분 전체에 걸쳐서 있는 거죠. 네, 전체에 걸쳐서.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부터 합쳐지느냐 쭉 해서 이 경사면에서부터 합쳐지는 거예요. 경사면에서부터. 여기서 이 타이밍에 만나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바라봤을 때 원래는 여기가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얘가 이렇게 툭 잘려서 없어야 돼요. 원래 이렇게 보여야 돼. 원래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원기둥 뒤쪽으로 경사면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면 이 모서리 선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툭 잘려서 끝낸 게 아니라 요 선을 지나는 요 부분은 뭐예요? 저 뒤쪽에 있는 면이 있으니 숨어진 형태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뭘로? 숨은 선으로 표현이 된다.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숨은 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 자, 여기서 수정. 점에서 끊기 선택하고 끊고 그 다음에 MA
MA가 아니지. 수문선 처음 나왔죠? 얘는 도면층에서 수문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이렇게 했어요. 의외로 요 선 틀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 선생님들 학생 보면 많지는 않은데 종종 있어요. 한두 명씩 까짝까짝 나와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측 형상이 정리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측에서 정면 형상이 정리가 된다. 그럼 우측 형상 정리하죠. 우측면도 완전하게 안 보이는데 상관없어요. 제가 늘상 얘기했죠. 투상이 되면 이거 다 안 봐도 돼요.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4번이 오겠죠. 이제 이쪽 4번이 와서 딱 와서 이제 쭉 해서 얘도 어디까지? 요 바닥까지 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중심 갈게요. 중심 쭉 해서 자, 여기도 요 바닥까지 오겠죠. 중심 미리 바꿀게요. MA 중심선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자, 반대쪽 4번이잖아요. 반대쪽 4번. 자, 여기도 쭉 해서 바닥까지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쪽 4번은 쭉 타고 오다가 뭐랑 만나요? 빗면하고 만나요. 얘는 안 만나요. 그렇죠? 빗면의 영역 바깥에 있어. 이쪽 4번은. 그렇기 때문에 바닥까지 내려오는데 빗면이 있는 영역이니까 얘는 어디까지 오면 여기까지만 와요. 원칙적으로는 얘가 바닥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 밑으로는 뭐예요? 이 경사면 안쪽으로 파묻혀 들어가니까 없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미리 자를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려고 미리 자른 거고, 지금은 저걸 자를 때 굳이 저기서 저 수평선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저 빗면하고 원기둥하고 만나는 타원을 그리면 자연스럽게 타원의 4분이 방금 그 끝나는 포인트가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렇게 그려놓고 나중에 타원을 그리고 나서 그때 자르면 되거든요. 그때 자르면 되는데 의외로 이제 많은 학생분들이 이거를 여기까지 이어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림적으로도 차이가 나는데 그냥 이어놓으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림적으로 당연히 차이 나겠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원기둥 다 갖고 왔으니까 라인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높이에서 이 높이까지 이렇게 되죠. 여기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원기둥까지 다 됐다. 원기둥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지금 이렇게 형상이 겹쳐 있으면 이 형상하고 이 원기둥하고 지금 내가 우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누가 앞이냐,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서로 겹쳐 있으니까 형상이 누군가 뒤에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측면도라는 게 결국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있어요? 원기둥이 먼저 있다. 즉 원기둥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두 번째 형상에 대한 선들은 다 무슨 선? 수문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우측면도를 보지 않아도 투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두 개 형상이 서로 겹쳐 있고 앞뒤가 분명하네? 라는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하나에 있는 하나 면도, 하나의 뷰에 있는 이제 어떤 선들을 봤을 때 저게 그냥 종이장에 그려진 선이야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베껴 그린다는 건 뭐냐면 이 종이에 그려져 있는 어떤 도형이야, 단순한 도형이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뒤 거리, 그 선들의 거리차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투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거 가지고는 일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단계에서 꼭 해야 되는 건 저건 단순한 선이 아니고 앞뒤의 거리에 차가 있는 어떤 선들의 조합, 입체들의 조합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도가 한 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면도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입체로 파악을 하라고. 근데 그런 기능들을 안 익히면 여러분들은 뭘 익히고 있는 거냐는 거죠. 뻘짓거리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결국은 이 원기둥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선들 뭐예요? 이 선이잖아. 그리고 이제 이 선이잖아. 요 사이에 있는 거. 그러면 점에서 끊기로 이렇게 끊어주고 이 선은 무슨 선? 수문선이 된다. 그렇죠? 여기는 점에서 끊기라면 점에서 끊기를 2번 써야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서 트림으로 잘라가지고 다시 붙이는데 이것도 주의하세요. 이거 트림으로 잘라가지고 다시 붙이는데 실수로 여기 미세하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틀려가지고 왜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뭐 비슷한데 뭐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미세하게 틀려가지고 이렇게 찍어놓은 분들 계세요. 근데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렇게 미세하게 틀려가지고 찍히신 분들은 아마 OS. 이건 이제 그 학생한테 제가 확인한 건 아니니까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거 모두 선택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기 근처점이 있거든요. 얘 때문에 잡혀요. 이런 포인트가. 근처점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오스랩 할 때 뭐 일부 유튜브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도 그렇고 거의 좀 귀차니즘 학생들한테 이 오스랩 설정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걸 귀차니즘이 잔뜩 있는 선생님들은 강사님들은 그냥 이거 다 모두 선택해가지고 써라. 네가 주의해서 쓰면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주의할 정도. 이거 모두 선택으로 해놓고 주의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됐으면 그 사람은 학생이 아니에요. 최소 강사 수준이에요. 실무는 아니어도. 그걸 주의해서 쓸 수 있는 학생이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무에서도 이거 모두 선택해서 쓰는 거 되게 안 좋게 생각해요. 왜 그걸 모두 선택해요? 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세팅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뭐 저는 지금 OS 보면 이거 해놓고 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권장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하지 말고 쓰세요. 저는 중간점 해도 안 틀릴 자신이 있으니까 중간점을 쓰는 거고 실제로 요번 시험 지금 1, 2교시 문제잖아요. 2교시 문제에 요 중간점 때문에 틀릴 애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문제도 아마 중간점하고 좀 걸리려나? 위치상으로 지금 눈으로 대충 봤을 때 제가 안 그려봤거든요 아직. 대충 봤을 땐 중간점하고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낭패 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주의하셔라. 확실하게 오스랩이 이 선의 끝점이 나왔는지 이 선의 끝점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찍을 때 오스랩을 쓴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계시면 할 때 여기를 딱 맞출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선의 끝점을 잡는 거잖아요. 그럼 선의 끝점 근처로 가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요 선의 끝점 근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랩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스랩.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끝점을 보고 움직인다 그러면 저는 끝점에 뜨는 오스랩 기호를 보고 움직여요. 항상 저 기호를 봐야 돼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도 원기둥이 그려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원기둥이 그려지고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마무리가 안 됐잖아. 뭐가 돼야 돼요? 뒷면에 원기둥이 만나서 닿았으니 빗면 원기둥을 빗면으로 잘랐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타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타원은 되게 쉬워요. 진짜 쉬워요. 자, 일단 우리가 타원을 그릴 때 뭐를 해요? 중심을 보내죠. 경사가 있는 쪽으로도 보내고 그 다음에 타원을 그릴 쪽으로도 보내요. 근데 이미 중심 다 보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요즘 축소를 해서 다 보이게 한 다음에 자 마스터 공식 쓴다 그러면 뭐예요? 4분 4분을 다 보내요. 그쵸? 마스터 공식을 쓴다고 전제를 하면 그러면
이쪽 4분 여기 있네요. 이쪽 4분 여기 있네요. 보낼 필요 없겠네요. 여기 중심 4분 4분 다 왔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 4분 여기 4분이잖아요. 여기 4분 여기 있네요. 여기 4분 여기 있네요. 단 이쪽 4분은 경사와 만나야 되는데 짧아서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일부 강사님들 마스터 공식 쓰는 강사님들은 굳이 또 이거 연장한다. 자, 이거 연장했다가 4분 따가지고 보내고 다시 이거 잘라준다. 자, 인간적으로 그러지 맙시다. 학생들 안 틀리게 실수를 안 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건 알겠는데 그게 학생들한테 그렇게 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에이, 야, 여기 4분 하나 없어도 2, 4분 있고 2, 4분 있고 2, 4분 있으면 그리잖아요. 그릴 수 있잖아. 타원. 왜 그러는데? 그치? 그쵸? 그래서 그 4분 따보면 결국은 자, 요 4분이 여기잖아요. 빈변과 만나는데 여기잖아요. 여기서 어디까지? 중심까지만 오면 돼요. 그쵸? 요 4분은 요 중심에서 끝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요 4분과 요 4분은 중심선을 타고 같이 왔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중심선과 빈면이 만나는데 요 포인트일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교차점을 따서 얘는 양쪽 4분을 다 크로스 해야지. 여기까지 이렇게 딱 해서 그러면 이쪽 4분과 이쪽 4분이 나오잖아. 그럼 4분 2개에 직각인 4분 하나 나왔네. 그럼 타원 끝났죠. 게임 끝이잖아 이거. EL 중심 C도 안 해도 돼.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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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끝이에요. 게임 셋. 없어. 끝. 그뭐 얘 지워주면 되지.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 자, 빈면은 어디까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 이쪽 영역엔 빈면이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없어, 타원 얘기. 왜? 빈면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빈면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 이 밑으로는 빈면 없잖아. 그렇죠?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선. 제가 중심 있는 데까지 만나 내려오고 거기서 이제 요 밑으로 파묻힌다 그랬잖아요. 그 앞으로는 뭐예요? 이 타원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빈면을 타고. 샥. 그럼 어떻게 돼요? 트림. 컷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부 학생들 제가 아까 했잖아요. 얘를 끝까지 이은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컷이야.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 뭐 어떤 학생은 그냥 이렇게 두고. 아니 근데 이거는 그림적으로도 문제하고 차이가 있을 텐데 틀린 그림 찾기를 너무 못하신 거 아닌가? 자, 트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쭉 와서 이게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어느 쪽이냐면 이쪽 라인이에요. 중심에서 이쪽 라인이라고요. 내가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앞쪽에 있는 라인이야. 그러니까 이쪽은 외형선으로 보여. 근데 여기서 말려 들어가는 뒤쪽 이쪽 라인. 이쪽 라인이 이제 여기 요 4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라인인데 이 라인은 원기둥이 가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이거를 보나 마나. 요 위쪽은 뭐예요? 수문선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나누는데도 참 답답한 게 이게 나오는 방식 대부분 이제 이걸 잘 안 쓰세요. 수정에서 점에서 끊기를 잘 안 쓰는데 이거 점에서 끊기 안 쓰면 이거 나눌 때가 어떻게 되면 이래가지고 이제 한 놈은 여기 자르고 한 놈은 여기 자르고 얘를 다시 옮겨가지고 붙여놓고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그 얼마나 보기 안 좋아. 이것도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잘못 잘라요. 어떤 분은 이거 그냥 여기서 얘를 잘라버리고, 얘를 여기서 그냥 잘라버리고 이해를 해서 여기 타원이 있으니까 다시 그려. 아이고, EL. 그 다음에 중심부터 이용해야겠죠. 여기선 중심. 다시 그린 다음에 다시 자르거든요. 다시 자르는데 다시 자를 때도 또 잘못 잘라. 왜 잘못 자르냐면 이거를 자르는 거를 타원을 그리고 바로 한 게 아니라 타원만 그린 게 아니라 우리가 치수 있는 건 바로바로 그리라고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이걸 먼저 그려놔. 그래서 이거 많이 틀린 게 뭐냐면 분명히 여기 수문선은 여기까지 와 있어. 근데 여기 외형선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여기까지 와 있어. 이거는 타원 다시 그려서 다시 잘랐던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작업한 사람이 작업한 그 형태를 보면 대충 짐작은 가. 저 사람이 저걸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가. 이거 여기서 잘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엔터 2번 쳤. 트림할 때 제가 늘 당하는 얘기잖아. 엔터 2번 쳤다니까. 전체 화면, 전체 객체를 경계 모서리로 절단 모서리로 잡았다니까. 제가 강사님들한테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왜? 이런 짓을 한다니까. 그게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나는 신중하게 자르라 그랬어.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학생이에요. 강사 생활 하루 이틀 해보세요. 학생들 잘못이 아니야.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경계를 잡지 말라고 자꾸. 일부 강사님들 왜 자꾸 작업 방식을 그렇게 나보고 고정하느냐. 네가 뭔데 그렇게 작업 방식을 고정해버리냐라고 하는데 고정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체 모서리는 나중에 실무 가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쓰면 돼요. 그건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쓴다고. 강사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쓴다고. 문제는 제대로 절단 모서리를 잡는 거를 강사가 가르치지 않으면 안 쓴다고. 못 쓴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학생들이 뭔가 배워야 하는 걸 가르치는 거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꾸 요 문제 3000% 빠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런 이제 일이 발생을 한다. 저는 원래대로 돌릴게요. 그래서 이런 때는 좀 귀찮더라도 수정에 있는 점에서 끊기를 익혀두는 게 좋아요. 이거를 기억하고 계신 게. 선택해서 이 타원 선택하고 여기 4분점을 딱 찍어주면 자연스럽게 그냥 별 문제 없이 선이 두 개로 분리가 되고 여기 위에 있는 선만 MA 써가지고 수문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타원까지 다 그렸으니까 이제 원의 4분을 잘못 찍을 일이 없으니까 중심선은 미리 연장해 놓고 가죠. LEN D 5mm. 위쪽 아래쪽 여기도 위쪽 아래쪽. 남은 형상 하나입니다. 안쪽에 파져 있는 형상. 자, 여기 27도라고 돼 있는데 지금 27도를 치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우리 각도를 가진 선을 그리려면 이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점의 위치를 알던가 이 점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아직 모릅니다. 여기서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 위치가 어딘지 모른다. 이제 결국은 이제 저 위치가 있는 데서 먼저 그려 나와야 된다. 자, 그럼 이제 거기가 어디냐? 조금은 여기서 27 이거는 상관없어. 이거는 요 빗면에 대한 거고 이 위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건 여기 있죠. 27. 결국은 이제 이 모서리가 이 모서리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선도 많이 틀린 부분이거든요. 이 선.
이선 틀린 비율이 그 강사님이 주신 자료에서 한 50% 정도 돼요. 전체 인원에서 50% 정도 틀렸어요.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건 95%짜리는 다른 거고, 얘는 거의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른 거고, 한 50% 정도는 저 부분이 틀려요. 이게 대부분 이제 이거를 못 잡아서 그래요. 이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투상이 안 되니까 이 포인트가 이 포인트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서 갖고 와야지 하는데 어디서 가까우다가 잘못 갖고 오는 거야. 근데 좀 희한한 거는 얘는 도대체 잘못 갖고 올 데가 없는데 한 가지 원인을 명확하게 아는 경우는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면 간혹 가다가 이 선을 여기를 안 갖고 오고 여기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먼저 그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문제상에서는 여기서 이 사선이 안 나오면 얘를 못 그리거든요. 근데 얘를 먼저 그려요. 저걸 그렸다는 얘기는 억지로 어떤 점을 찾았다는 얘기. 그렇다는 얘기는 투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찾을 점이 어디 있나요? 라고 하는데 어디 찾냐면요. 얘랑 비슷한 라인에 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여기 있죠. 여기 제가 90%라고 했잖아요. 95%라고 했잖아요. 95% 중에 거진 80%가 다 여기 갖고 와요. 자, 무슨 선으로 돼 있어요? 무슨 선? 자, 만약에 진짜로 얘하고 만나는 이모선이다. 내가 위에서 내려다본다. 스무선일까요? 저기가 틀린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수문선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수문선이 뭔지도 모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수문선의 개념을 이해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보고 얘가 수문선으로 돼 있네. 그래서 수문선으로 쓰는 거예요. 베껴 그리고 있다는 거죠. 명확한 증거예요. 얘가 수문선인 걸 알았으면 이게 상부에서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고 하부의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의 규정이나 약속들을 보고 투상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제가 강사님들 자꾸 그림 베껴 그리듯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얘기가 강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강사님들이 가르치는 방식이 학생들한테 쉽고 편하고 빠른 건 알겠어. 자격증 시험에 들어가는 데까지. 학생들한테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틀린 데가 95%라고 한다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95%는 다 투상을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전부 불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CAT 2급 시험 문제는 저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베껴 그리는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포인트를 한 문제당 6군데 이상 만들어놔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문제를 만들잖아요. 작정하고. 그러면 요새 응시하는 응시생들, 요새 강사님들 가르치는 학생들의 수준으로는 합격률이 10%도 안 나올 거예요. 많이 나와야 5% 나올 거예요. 이 문제만 해도 5%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5%도) 안 나온다. 그 5%를 감안하는 용단을 KPC가 내려주느냐가 관건인데 지금까지 KPC의 행보로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KPC가 이 CAT 2급을 진짜 제대로 된 자격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용단을 내려야 돼요. KPC로서는 약간 두려운 게 이 시험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려워지면 합격률이 그렇게까지 안 나오면 모든 학생들이 다 시험을 안 봐버리지 않을까? 아니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국가 자격증을 제외하고는 캐드 자격증에서는 CAT 2급만한 대안이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민간 자격들 많아요. 여러 가지 여러 군데서 하는 민간 자격들이 있는데 나머지 민간 자격들은 거론할 가치가 별로 없어요. 문제의 구성도 그렇고 거론할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CAT 2급 문제는 잘 만들었어요. 이 구성 자체는 잘 만들었는데 이 잘 만든 구성을 가지고 이런 엉터리 문제를 만드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그래요. 문제만 좀 난이도만 좀 제대로 잡았으면은 진짜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변별할 수가 있고 제대로 된 이제 실력자들을 키울 수가 있는데 투상에 대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문제 구성은 상당히 좋은데. 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뭐 사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형상에서 그 부분을 다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형상 마저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27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옵셋 27이다. 자, 그래서 나옵니다. 나오고 이 포인트가 가줘야죠. 일단 뭐가 그려지려면 이 포인트가 와줘야 돼요. 쭉 해서 쭉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경사까지. 근데 요 경사에서 여기서 딱 끝낼 거냐? 제가 봤을 때 상황은 이거는 밑에까지 쭉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얘를 돌릴 거니까. 안 내려도 상관없나? 안 내려도 상관없긴 한다. 자,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 포인트에서 27도인데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만든 사람은 노렸어요. 야, 너 이거 그리기 쉽게 내가 로테이트 쓸 수 있게 해줄게. 각도 계산 안 할 수 있게 해줄게. 노렸어요. 굳이 이렇게 각도 기입했어. 이렇게 기입하지도 않고 이 각도 기입하지도 않고 굳이 수직선을 했던 거 어차피 이거 그리려면 저 위에서 따와야 돼. 따서 수직선 와야 돼. 그럼 나 얘 돌려서 쓸 수 해줄게. 그러니까 이 문제 하는 사람도 웬간하면 지금 학생들 작업하기 편하게 배려를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이걸 눈치채고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입장에 있어서 만들었다는 걸 눈치채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RO 그냥 요 교점에서 27도 방향이 저게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7도 돌려주면 끝에. 그리고 이제 뭐예요? 트림을 잘라주면 되지. 톡, 톡, 그 다음에 숨은선, MA, 숨어있는 거니까. 톡, 톡, 이렇게. 그러면은, 자, 얘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이제 이 아래쪽 점이 나오잖아요. 얘가 가야 되는 거야. 라인 해서 쭉 올라가는데, 자, 봅시다. 쭉 올려볼게요. 올려보면 얘랑 얼마나 차이가 나나. 거의 차이 안 나죠? 이 포인트하고. 0.02 해가지고 쭉 나가네. 0.02보다 더 나가려나? 자, 어디 보자. 소수점 몇 자리까지 나가려냐? 8자리까지 한번 늘려볼게요. 0.02는 되네요. 0.02. 100분의 2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되면 이제 예전에 저한테 얘기했던 강사님 기준으로 하면은 아니 저렇게 0.02mm 틀어져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 되지. 아니 이 형상의 구성으로는 지금 보면 요 점은 원기둥 제일 위쪽이잖아요. 위쪽이면 원기둥하고 이 빗면하고는 만나지도 않는 곳이야 여기는. 서로 만나지도 않는 곳인데 왜 말이 안 돼? 이거를 만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따는 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만약에 형상을 파악을 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고요. 저런 포인트가 많아야 된다니까. 저렇게 헷갈리는 포인트가.
최소 5군데는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엉터리인 거예요. 지금 문제가. 아니 저런 포인트를 왜 하나밖에 없어 이게. 어? 그래서 이 포인트 틀린 애들이 다 합격했잖아. 걔네들은 투성 다 할 줄 모르는 애들이라고. 베껴거리고 있는 애들이라고. 95%가. 물론 이게 전국적인 수치인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갈게요, 다시. 이것도 올리고 있으니까. 자, 얘가 올라오고 쭉 와서 얘는 여기서 만나서 끝나고 얘는 이제 바닥에 숨어 있는 거니까 그냥 숨은 선이겠죠. 보나마나. 그럼 됐어. 그럼 나머지 걸 정리해야 되는데 나머지 걸 정리하려면 결국 이제 요 경사면이 나와야 되고 삼각형이 나와야 된다. 그쵸? 그러면 일단 얘가 먼저 가야죠. 이 포인트가 먼저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탁 와야 돼. 그리고 이제 얘는 반대면이니까 저 뒷면이니까 당연히 숨은선. 숨은선이고 여기서 이제 사선인데 사선은 이제 2선으로부터 옵셋돼 있는 거 아까 보셨죠? 2선으로부터 옵셋돼 있는 거니까 옵셋 값을 봐야 되니까 봐야지 뭐 이제 27. 이 상황에서 옵셋을 한다 그러면 전 얘를 가지고 옵셋을 할 거예요. 왜? 숨은선이니까. 선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근데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원기둥을 먼저 그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외형선도 이어져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트림 땅 위쪽은 왜 잡으세요? 왜 잡을까요? 자 여기는 자르고 자 위쪽은 Shift 눌러서 아이고 여기를 이쪽을 딱 클릭해서 연장. 그 다음에 T 여기서 얘 선택하고 얘를 잘라주면 되죠. 익스텐드를 써먹으려고 트림으로 익스텐드를 써먹으려고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연자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네요. 요게 그려지면 이제 이쪽을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끝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긴 포인트가 뭐예요? 얘하고 바닥하고 만나는 이 포인트. 그 다음에 얘하고 만나는 이 포인트. 여기가 하나의 점일 거고 바닥이 두 개의 점일 거란 말이에요. 삼각형이니까. 그렇죠? 옆에서 보면 삼각형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얘가 가야 되는데 2교시에서 이제 중간점 때문에 틀렸다는 게 이제 요 포인트예요. 요 포인트. 이게 요렇게 되는데 중간점이 어디냐? 여기 있잖아요. 근데 얘는 좀 멀어. 2교시는 얘보다 더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1교시 푸신 분들한테는 이 현상을 거의 못 봤어요. 여기 틀린 거를. 못 봤는데 2교시 푸신 분들은 이게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를 따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중간점을 따서. 이래서 틀렸어요. 저것도 상당히 수가 돼요. 2교시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봅시다. 이제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MA 당연히 숨은선. 자, 얘는 지워주고 그 다음에 트림. 자, 여기는 아래쪽은 여기서 정리가 된다. 자, 위쪽. 얘는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고 여기서 이 점으로 내려오겠죠. 아, 이거 틀리신 분도 이런 분도 많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여기 중간점 때문에 이렇게 틀리신 분들. 요소는 제대로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2급할 때 자꾸 중간점을 끄라고 강사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저런 이유기는 해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중간점을 켜놓고도 내가 컨트롤을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얘는 안에 숨은 거니까 MA 숨은 선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얘는 델리트 지워주고 컷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마저 지워주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자, 형상에 빠진 데 이제 없겠죠? 다 했겠죠? 다 했다. 이번 영상도 이제 1시간 30분 정도, 상당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겠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빠른 영상을 보고 싶다. 빨리, 아유, 진짜 저거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하면, 그냥 설명 없이 그리면은 한 20분 걸리려나? 그렇고요. 설명을 좀 그냥 딱 필요한 그냥 사용하는 명령들만 탁탁탁 설명하고 나면 한 길어야 30분에서 40분 걸리려나? 그렇고요. 전 사설이 많으니까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조금 씁쓸한 문제기는 해요. 씁쓸한 문제. 그리고 그 이제 분석한 결과에서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험 합격한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아직 결과 발표 안 났겠지만 죄송하지만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내가 진짜 투상을 할 줄 아는 사람인가? 본인은 알 거예요. 내가 투상이 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 자격에 걸맞는 사람인가 아닌가. 제가 학원 강사할 때 내가 떨어질 거야 하는 학생이 지멋대로 시험 등록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왜냐하면 그때도 문제 엄청나게 쉬웠거든요. 말도 안 되게 쉬웠거든요. 그럼 합격해가지고 선생님 그거 봐요, 저 합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저한테 그러는데, 야 너 그거 운 좋아서 합격한 거지 네 실력이 아니야. 공부 더 해야 돼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애 기분 좋은데 초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걔는 그걸로 자기 실력이 완성됐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거기서 걔는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씁쓸한 게 있어가지고 사설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이제 2024년 1월 13일 CCT 2급 1교시 형상 작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치수 기입하고 배치 작업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